안녕하세요. 2025년 5월 29일입니다. 오늘도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 KB금융 보고서부터 기사, 온라인 토론까지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걸 엮어서 금융시장, 또 요즘 정말 시끄러운 정치 상황, 그리고 이게 우리 경제랑 사회에 어떤 의미인지 좀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자료들을 쭉 보니까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더라고요. 그 속에서 핵심 줄기를 좀 찾아내서 이 정보들이 당신께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그걸 명확하고 짚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장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미국 증시는 좀 주춤하는 모습인데요. 네, 연준이 금리 인하에 약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또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하락 마감했다고 하죠. 관세 정책 같은 불확실성 이런 게 좀 해소되기 전까지는 금리 내리기가 좀 어렵다 뭐 이런 입장인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요. 달러는 약세인데 원화 가치는 꽤 큰 폭으로 올랐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환율이 많이 내렸죠. 네, 4월만 해도 1,480원대 이랬는데 지금 1,360원대까지 내려왔으니까요. 이게 단순히 달러 약세 다운만은 아닌 것 같고 국내 요인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작용한 걸로 분석되더라고요.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는 건가요? 네, 조심스럽게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상황도 큰 변화가 있었잖아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확 내렸죠. 네, 2.75%에서 2.5%로 전격 인하했어요. 그만큼 경기 방어가 좀 시급하다고 본 것 같고요.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0.8%로 꽤 낮췄고요. 이 금리 인하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단기적으로는 주택 거래가 좀 늘 수 있다 이런 시각이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아, 부동산 쪽이요? 이적인 위험 요인도 여전히 봐야 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경제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정말 정신없는 한 주였어요. 특히 대선 관련 소식들이 막 쏟아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 자료에서 지난 6개월간의 정치적 격변들, 계엄 선포나 탄핵 같은 사건들을 다시 언급하면서 지금 상황이 얼마나 긴박한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후보 간 공방도 정말 치열하고요. 자료들 보니까 특히 그 이준석 후보 토론회 발언 있잖아요. 아, 네. 그 이재명 후보 아들 관련해서요. 네, 확인 안 된 온라인 댓글을 인용했다. 성별 왜곡 논란이다 이런 거랑 또 이수정 교수의 SNS 게시물 이것도 역시 이재명 후보 아들 군 면제 관련해서 허위 정보였다가 삭제된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여기서 사실관계를 따지자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럴 순 없고요. 다만 이런 논란 자체가 현재 정치 지형을 흔드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는 점 그걸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큰 뉴스가 있었죠. 보수 진영 단일화는 결국 안 됐고 이낙연 전 총리가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잖아요. 네, 맞아요. 괴물 독재 저지 이걸 명분으로 걸고 공동정부 구성하고 3년 안에 7공화국 출범, 그러니까 새 헌법 만들고 퇴진하겠다. 이런 합의까지 했다고 밝혔는데 와, 이게 판세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참 예측하기 어렵네요. 그렇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정보, 바로 오늘과 내일, 목요일, 금요일에 사전투표가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아, 맞다. 토요일엔 없죠? 네, 토요일엔 없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하고요. 특히 최근에 이사하신 분들 이전 주소지 아니더라도 사전 투표로 투표하실 수 있다는 안내도 있더라고요. 네, 꼭 참고하셔야겠네요. 이렇게 정치적으로 어수선한 와중에 다른 경제 소식도 있었어요. 미국의 수입 수요가 늘어서 우리나라 대미 무역 흑자가 커졌다. 이런 무역협회 분석이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 네. 그 분석을 보면요. 단기적으로는 흑자가 늘었는데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부품 조달하는 비중이 늘면 점차 완화될 거다. 이렇게 전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일희일비할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정부는 또 장기적인 성장 동력에도 신경 쓰는 모습이네요. 산업기술 혁신 펀드 통해서 모빌리티, AI, 반도체, 바이오 이런 첨단 기술 쪽에 투자를 집중한다고요? 네, 맞아요. 내년엔 3,700억 원을 새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이나 정치 이슈 대응과는 별개로 이런 미래 먹거리 투자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정보 조각들을 이렇게 맞춰보면 지금 당시는 금융시장 변동성, 또 격렬한 정치적 대립, 그리고 금리나 기술 투자 같은 경제정책 변화가 막 맞물려 돌아가는 상당히 좀 복잡한 시기를 지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자료에서는 이런 상황을 결혼, 노동, 정치의
삼중고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우리 사회의 어려움을 지적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금융부터 정치, 경제 구조 변화까지 정말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 정보들을 당신의 상황에 맞춰서 잘 해석하고 스스로 판단의 중심을 잡는 것,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짚어드린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요. 이 격동의 시기가 좀 지나고 나면 우리가 마주한 그 삼종고 같은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힘, 이걸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